좋아했어. 이제 그만 이 기나긴 짝사랑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 나랑 사귀자, 정혜야. 선배, 난 선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봐. 부담 주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네가 거절하면 깨끗하게 물러날 거야. 바로 부모님 바람대로 맞선 봐서 조건 맞는 여자 만나 결혼할 거라고. 알았지? 제가 거절하면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선배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제야 선배를 향한 제 마음을 알 수 있었죠. 저도 언젠가부터 제 곁에서 밥은 먹었냐, 잠은 좀 잤냐 챙겨주던 다정한 이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고민 끝에 저는 선배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무래도 둘 다 나이가 나이였던지라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더군요. 저희 집은 문제될 게 없었어요. 엄마는 선배를 한번 만나자마자 사람이 어쩜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자상해 보이냐면서 바로 넘어가셨거든요. 선배를 절대 놓치지 말라며 신신당부하셨죠. 문제는 선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두 분 다 선배처럼 의사에다 집에 돈도 많은 엘리트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저처럼 홀어머니에 가진 거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줄지 걱정스러웠죠. 우리 부모님 그렇게 속물적인 분들 아니야. 너에 대해서도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선배는 그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어요. 선배 부모님께 결혼을 전제로 인사드리러 간 날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청심환까지 먹어야 했죠. 하지만 그게 무색하게 선배의 부모님은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선배가 저를 오래 짝사랑했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영수 노총각으로 수절하게 한 아가씨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직접 얼굴 보니까 좋네요. 우리 아들 마음 받아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선배가 먼저 마음을 표현해줘서 제가 더 고맙죠. 이제 한 식구나 다름없으니 앞으로 잘 부탁해요. 말씀 놓으세요, 어머님. 그럼 그럴까? 옛날부터 딸이 하나 갖고 싶었는데 이이가 도무지 협조를 안 했거든. 이제라도 딸 같은 며느리가 생겨서 너무 좋구나. 아들만 둘을 둔 선배네 부모님은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혼수도 예물 예단도 못 하나 얼굴 붉힐 일 없이 저와 친정엄마의 뜻을 우선시해 주셨죠. 이듬해 저와 선배는 예정대로 식을 올렸고요.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이 생기니 정말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을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쁜 와중에도 저를 챙겼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몸에 좋다는 과채 주스를 직접 갈아주는가 하면 때때로 저를 위해서 깜짝 도시락도 챙겨줬죠. 간호사들이 신혼은 신혼이라며 놀려도 꿋꿋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저라는 사람은 제가 생각해도 참 어둡고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도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나누지 않았고 사적으로 어울리지도 않았죠. 취미랄 것도 없어서 퇴근하고 나면 TV를 좀 보다가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무채색과도 같은 삶이었죠. 아마 과거 학교 폭력을 당한 트라우마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선배와 결혼하고 난 뒤 제 인생은 무채색에서 총천연색으로 바뀌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엔 같이 장도 보고 영화도 보고 쉬는 날이면 짧게 식도락 여행도 다녔죠. 그 별거 아닌 일상이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오후 수술을 마치고 진료실에서 예약 환자들과 상담을 진행했죠.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딱 2번만 수술을 했거든요. 수익만 생각하는 공장형 병원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남편이 의사로서의 제 가치관을 존중해준 덕분이었어요. 다음 환자분 들여보내세요. 네, 선생님. 이분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환자는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30대 젊은 여자였어요. 다른 병원에서 코 성형을 했다가 구축 부작용이 온 케이스였죠.
그쯤 재수술 환자가 꽤 많이 찾아왔던지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간호사 말로는 요즘 업계에서 제가 재수술에 일가견이 있다는 입소문이 돌고 있다더군요. 자, 코 볼게요. 마스크 좀 내려주세요. 그런데 제 말에 마스크를 내린 환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얼굴이었어요. 고등학교 내내 저를 괴롭혔던 바로 그 애였습니다. 얼굴 여기저기를 손댔는지 꽤 달라져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죠. 잠시만요. 그래도 설마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환자 차트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김지영. 그 애가 맞더군요. 선생님, 제 코가 많이 심각한가요? 처음 간 병원에서 수술 완전 잘못해준 거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그 애는 불안해졌던가 봐요. 자기 코를 이리저리 만져보더니만 급기야 눈가가 촉촉해지더군요. 선생님이 코 재수술로는 업계 탑이라면서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코 좀 적당히 높일걸. 한 번 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2번을 더 세웠더니 탈이 났나봐요. 지금 어디 밖에도 못 나가고 미치겠어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릴게요. 네? 진정하세요. 일단 상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최대한 태연한 척 그 애의 코를 살펴봤어요. 안에 넣은 실리콘 때문에 구축이 온 데다 이미 여러 번 재수술하면서 염증이 굳어버려서 제법 까다로운 케이스였죠. 그걸 설명해주자 그 애는 펑펑 울면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다른 유명하다는 병원 다 돌아봤지만 더는 손 못 쓴다고 저더러 포기하라잖아요. 그냥 실리콘만 빼주겠다고. 전 진짜 이제 믿을 사람이라고는 선생님밖에 없어요. 제 코 꼭 살려주셔야 해요. 알았죠? 수술 날짜도 가장 빠른 날로 잡아주시고요. 그 애는 마치 제가 구세주라도 되는 양 매달렸어요. 제가 누군지 조금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전 이날 이때까지 한시도 그 애의 얼굴을 잊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기가 막히더군요. 수술 날짜는 밖에 나가서 상담실장이랑 얘기해보세요.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 차가운 태도로 그 애를 내보냈어요. 그런데도 그 애는 티 없이 맑은 얼굴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화장실에 저를 가둬놓고 때릴 때도 그런 표정으로 웃곤 했죠. 오랜만에 마주한 그 미소에 갑자기 등 뒤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기 김지영씨. 전 충동적으로 뒤돌아 나가려는 그 애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고 물었죠. 그러자 그 애는 멈칫 저를 돌아보더군요. 저희가 아는 사이였던가요? 아, 혹시 미국 LA 쪽에서 유학하셨어요? 아님 청담동 사시나? 죄송해요. 제가 사람 얼굴을 잘 못 외워서.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안녕히 가세요. 그 애가 나가자 온몸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아닌 분노로 말이죠. 맞은 놈은 웅크리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잘만 잔다더니 어떻게 저를 까맣게 잊을 수 있는지, 그 정도로 제가 그 애에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건지 화가 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시절을 망치고 제 엄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잘 살아온 그 애를 저만큼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복수 방법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 애는 제 환자였고 제 수술할 때 그 애를 망쳐놓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죠. 그동안 제가 그토록 힘들게 지켜왔던 의사로서의 신념도 그 애 앞에선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더군요.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애의 코를 괴사시키고 그걸 의료사고로 위장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온갖 경우의 수를 생각하다 보니 밥도 잘 넘어가지 않더군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못 먹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저를 걱정하기 바빴어요. 그런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할까 잠깐 고민도 했지만 저는 이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를 안타깝게 여겨 동정하든 의사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격려하든 어느 쪽이든 제가 원하는 반응은 아니었어요. 시간은 참 화살같이 빠르게 흘러갔죠. 한 달 뒤 마침내 대망의 수술 날이 밝았죠. 평소처럼 오전에 한 건, 오후에 한 건 수술을 잡았는데 그 애는 오후 수술이었어요. 오전 수술을 끝내고 나니 남편이 평소 제가 좋아하던 카페에 샌드위치를 사왔더군요. 당신 또 점심 굶으려고 했지? 절대 안 돼. 샌드위치 사왔으니까 같이 먹자. 나 생각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 요즘 하도 먹는 양이 줄어서 걱정돼서 그래. 남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탕비실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남편이 간호사들 것까지 넉넉하게 사와서 다 같이 둘러앉아 점심을 먹었죠. 그런데 샌드위치를 뜯어 막 한 입 먹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속이 울렁이더니만 왈칵 구역질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저와 같이 마주 앉아 밥을 먹던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당신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속이 좀 안 좋네. 안 되겠다. 진짜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요즘 뭘 통 먹질 못하잖아. 됐어. 좀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당신이 성형외과 의사지 내과 의사야? 그걸 어떻게 알아? 남편과 그렇게 한참 실갱이 아닌 실갱이를 하고 있자니 갑자기 간호사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쌤, 혹시 임신하신 거 아니에요?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애가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짐작 가는 거 없으세요? 그러고 보니 생리 예정일이 지난 지 한참이었어요. 제 표정을 읽은 남편이 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 가서 확인해보자. 빨리 일어나! 결국 저는 반강제적으로 남편 손에 끌려 같은 건물에 있는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검진 결과는 놀랍게도 임신이었죠. 이제 4주차라고 하더군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되다니. 여보, 들었어? 임신이래, 임신! 당신 뱃속에 우리 애기가 생겼다니. 나 너무 기뻐서 눈물 날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희 엄마와 시부모님은 물론 지인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려 자랑하기 바빴어요. 전 그런 남편을 뒤로하고 혼자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우습게도 이대로 복수를 진행해도 될지 말지 회의감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미 잡은 수술을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망설이다가 시간이 돼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애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쌤, 제 코 꼭 살려주셔야 해요. 제가 보여드린 사진처럼 오똑하고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마취부터 들어갈게요. 옆에서 저를 보조하던 간호사가 마취 주사를 제 손에 놔줬어요. 하지만 차마 그 주사를 그 애에게 놓을 수 없더군요. 이대로 저조차고 복수해버리자니 제 뱃속의 아이가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누군가의 부모가 될 자격이 있을까? 자신이 없었죠. 결국 전 이 수술 못하겠네요.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 얘기한 뒤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갑자기 어디 가세요? 제 코는요! 당황한 그 애가 벌떡 일어나 저를 불렀어요. 간호사가 허둥지둥 제 뒤를 쫓아나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쌤? 임신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럼 제가 환자분께 말씀드리고 수술 날짜 미뤄볼게요. 아니요, 그 환자는 앞으로도 제가 수술 안 합니다. 다른 병원 알아보라고 하세요. 네? 그게 무슨... 저는 그대로 수술복을 벗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며 그 애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옆엔 보호자로 같이 따라왔던 그의 엄마도 있었어요. 그 애를 대신해 그 엄마가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선생님, 이런 법이 어딨어요? 시간 다 빼놨는데 갑자기 캔슬이라니. 재예약도 못 잡아준다느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표독한 표정을 보니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싶더군요. 씩씩거리는 모녀를 말없이 바라보다 그 애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니 그때도 그렇고 대체 언제 봤다고?
식모딸년은 식모딸년처럼 살아. 네가 나한테 했던 말인데 기억해? 내 몸엔 아직도 네가 때린 상처들이 남아있는데 그걸 보면 좀 기억이 나겠니? 제 말에 그 애가 경악한 표정으로 입을 떡 벌렸어요. 너 그때 우리 집에서 식모살이 하던... 그래, 맞아. 오랜만이다, 지영아. 난 한시도 널 잊은 적이 없는데 넌 나 잊고 잘 살았나 보네? 그 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어요. 그런 딸을 뒤에서 부축하며 그의 엄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수가 아주 훤해져서 몰라봤구나. 공부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설마 의사가 됐을 줄이야. 그래, 너희 어머니는 잘 계시고 서로 안부 물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왜 수술 못하는지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그만 나가주시죠. 제 말에 그의 엄마는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캐캐묵은 과거 일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공은 공이고 사는 산데 과거 사사로운 문제 가지고 수술 못하겠다고 하면 되겠니? 스케줄까지 다 잡아놓고? 이거 소문나면 너 이 바닥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의사는 신의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왜요? 쫙 소문내서 저 의사 못하게 하시게요? 우리 엄마 식모일 못하게 했던 것처럼? 제 말에 그의 엄마는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었어요. 뭐 못하게 할 것도 없지. 이 병원 대표 원장은 따로 있는 것 같던데 넌 그냥 페이닥터 아니니? 의사랍시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것 같은데 페이닥터 하나쯤 일 못하게 하는 거 나한텐 아무것도 아니야? 네, 대표 원장은 제가 아니고 저희 남편이죠. 가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희 남편이 뭐라고 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제 말에 그의 엄마의 얼굴이 와그작 구겨졌어요. 의사랑 결혼을 했다고? 네 주제? 그야 저도 의사니까 의사랑 결혼할 수 있죠. 시부모님도 두 분 다 의사시고요. 가까운 친척들 중에 법조계나 정치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제 더는 그쪽 집안에 꿀릴 게 없는데 어떡해요? 그의 엄마는 더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 애가 엉엉 울면서 무릎을 꿇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정혜야. 제발 나 좀 살려주라. 나 잊고 재건 못하면 지금 사귀는 남자랑 헤어져야 돼. 나 이혼 여인 거 알고도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야. 지금 우리 집 아버지 퇴직하고 하는 사업마다 다 말아먹어서 빚더미라고. 그 남자랑 결혼 못하면 우리 집 진짜 끝나.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응? 생각지도 못한 사연이 놀랍긴 했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하긴 저를 그토록 끔찍하게 괴롭혔던 여자한테 동정심이 든다면 그거야말로 우스운 일이었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급기야 그의 엄마도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정혜야. 나도 이렇게 비마. 제발. 너희 엄마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할게. 제발 내 딸 코 좀 살려주렴, 응? 우리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다른 병원에서도 무리라고 이미 두 손 두 발 타들었고 이제 기댈 건 너뿐이야. 제 할 바 아니에요. 그러게 진작 심보를 곱게 쓰시지 그랬어요. 죗값 치르는 거라 생각하세요. 전 바닥에 꿇어앉은 모녀를 외면하고 간호사를 호출했어요. 곧 간호사들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모녀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애는 발작하듯 몸부림치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자 그제야 자기 엄마 손에 끌려나갔어요.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다른 환자 수술을 끝낸 남편이 뒤늦게 제게 달려왔어요. 전 고민 끝에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다 말했습니다. 학창시절 그 애에게 얼마나 모진 괴롭힘을 당했는지부터 복수를 결심했다가 포기하게 된 과정까지 전부 다 숨김없이 말이죠. 미안해, 여보. 내가 그런 짓 하면 병원하고 당신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데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우리 아기 때문에 뒤늦게 정신이 들었어. 당신이 뭐가 미안해. 지금까지 왜 말 안 한 거야. 그동안 당신 혼자 힘들었을 거 생각하면. 남편은 목이 메는지 뒷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하고 싶어? 지금이라도 복수하고 싶다면 말만 해.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동원해서라도 당신 도와줄 테니까. 아니야, 나 이제 괜찮아. 당신하고 우리 엄마 그리고 이 뱃속에 아기만 있다면. 제 복수를 도와주겠다는 남편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전 남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소리내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제 지난 아픔을 모두 씻어버렸죠. 그 뒤로 그 모녀는 계속해서 저희 병원을 찾아왔어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어떻게든 수술 좀 해달라고 애원했죠. 끝끝내 그 애를 수술해주지 않은 건 제 마지막 앙금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사설 경호원을 써준 덕분에 곧 그 모녀는 저희 병원에 얼씬도 하지 못했죠. 그 뒤로 그 애는 결국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듣자 하니 괴사는 피한 모양이지만 코 모양이 일반인과는 다르게 좀 흉측하게 됐나봐요. 아슬아슬하게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정도였다고 하니 꽤 심각한 상태였겠죠. 결국 결혼도 깨지고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더군요. 바보 같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당신이 수술했다고 해서 꼭 성공했으리란 보장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만 잊어. 어차피 그렇게 될 사람이었던 거라고 하며 저를 위로했어요. 남편 덕분에 저도 빠르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저를 괴롭히던 과거의 늪에서 벗어났기 때문일까요? 저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엄마도 고향을 떠나 지금은 저와 같이 살고 계시답니다. 요즘은 따로 만나는 분이 생겨서 늦가기 연애로 소녀가 되셨죠? 그때 제 뱃속에 있던 아이는 어느덧 중학생이 됐답니다. 저와 남편을 반씩 빼닮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때 복수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또 어린 날 순간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오늘의 행복은 없었겠죠? 늘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요.